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잘 살자는 거죠. 아까 목욕탕 값 9만 원 올릴래 8만 원 올릴래.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가 뭐냐? 가격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죠. 근데 우리가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목욕탕비를 받을 텐데 운영비 마련을 위해서 꼭 목욕탕 값을 올려야 될까? 거기에서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왜 저걸 운영하느냐는 거죠. 저건 수익 창출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목욕탕을 만들었을 것이다의 방점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왜?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도 될 테니까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동일한 목적. 첫 번째가 공동체 활성화냐 아니면 소득 창출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생활 거점이나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어촌 뉴딜 300 사업이나 시장 활성화나 모든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핵심은 공동체 활성화일지 소득 창출일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더 무게추를 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죠. 그걸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리더십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사가 만사다. 시작. 인사. 예를 들어 누가 이 기초생활 거점 사업의 추진위원장이냐, 어떤 분을 대장으로 모실 것이냐, 누구를 얼굴로 삼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재적소. 예를 들어 사무장님이 계시다. 사무장님을 누구로 해서 행정 업무를 맡길 것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축구 윌겐 클린스만을 뽑았는데 난리가 났죠 지금. 이런 게 바로 리더의 영향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5회 동안 활동을 많이 하겠지만 예악사어서수 공자가 말하는 6가지 원칙이랍니다. 사람을 쓸 때 이왕 우리 추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위원으로 삼을 것이냐, 전직 아니면 예전에 한가닥 하셨던 아니면 마을의 지주였던 이런 분들을 모실 것이냐, 아니면 공자처럼 6가지 원칙을 삼을 것이냐. 공자는 공자 생각입니다. 첫 번째가 예랍니다. 좀 예의범절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게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너무나 엄중해가지고요. 전쟁 치르기 일본 직전의 분들 같았어요. 우리 지금 위원장님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있던 키 크신 어르신이 막 조질 때 내가 들어왔거든요. 왜 이건 뭐 회의를 어떻게 한단 말도 안 해주고 불러가지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할 때 야 오늘 강의 엿됐다 속으로 생각하고 강의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 회의가 제발 12시까지 진행해버려라. 강의 안 하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마지막에 목욕탕 값을 본인이 처리한다고 했을 때 아 좋으신 분이구나. 그게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예의범절이 좀 있어줘야 됩니다. 회의가 끝나면 서로 박수도 치게 하고 인사도 하게 하고 좀 악수도 하게 하고 그리고 안건이 통과될 때 이렇게 두들기지만 마시고 좀 박수로 박수! 축하합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이런 예의범절이 있어야 됩니다. 회의가 격앙되는 건 너무나 좋죠. 전쟁 중에는 치열하지만 승부는 과감하게 인정해주는 모습들. 이게 예의입니다. 두 번째가 악입니다. 악기 다루는 능력인데 여기서는 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심성이 착해야 돼요. 사람 좋은 놈이 유머를 하면 멋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사람이 전라도 말로 말하겠습니다. 물짠 놈이 유머를 해. 그러면 그건 악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심성이다. 그래서 공자는 예와 악을 상당히 중시했는데 사람을 쓸 때 저게 인간의 도리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모였는데 사람들만 좋으면 안 되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 사어, 활쏘기 말타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 그리고 베테랑들이 앉아 계셔야 발전이 있죠. 그게 갖춰진 연의 서수,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위원장님은 실력과 능력을 중시하는 스타일인데 자꾸 예의야 심성으로 막 밀어붙여요. 그걸 우리가 불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불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위원장님이 예와 악을 중시하는
그래도 형님 동생 이 우위를 중시하는 스타일인데 자꾸 아까 제가 주차 논란했는데 에이 세금 안 된다고요 막 따라 문제 예를 들어서 법과 원칙을 갖고 그렇지 않았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틀어지는 거예요. 요게 불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말투가 통하나 안 통하나 이건 상관이 없죠. 왜? 수준과 환경과 영향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요걸 잠깐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냐? 인사가 만사다예요. 여러분 이강인이가 손흥민이를 얼굴로 가격을 했다. 손흥민이가 이강인을 멱살을 잡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개조직 시작. 이런 개조직일까요? 근데 왜 개조직이 될 수밖에 없냐?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그 조직의 특성이 그래요. 예술가 집단,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 아니면 축구, 야구, 아니면요 검경, 검찰, 경찰 이런 조직, 군인 조직을 다 우리는 개조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이강인이가 축구를 잘해요. 축구 못한 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에 들어가 있는데 바이올린을 치는 사람이 5명 있는데 그 중에 실력이 탁월해요. 얘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이강인 중심으로 손흥민 중심에서 이강인 중심으로 넘어간다. 이강인 중심의 축구 팀이 꾸려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경은 뭐 때문에 그럽니까? 검찰과 경찰이 뭐 때문에 힘이 좋아요? 윤석열 정권한테 왜 우리가 아무런 말 못해요? 캐비넷 정권이라고 합니다. 까불어? 캐비넷에서 네 비리 하나 탁 터뜨린다? 인생 조진다? 정보 가지고 윗사람들을 올고맬 수 있는 조직이 검찰과 경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사회는 완전히 다르죠.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연고, 혈연, 지연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인사가 만사다. 저 단결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것만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